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 식목일 토요일입니다. 혼자서 일에 열심히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뭐 생각, 견해 이런 거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뭔가를 이래 어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정말 화랑이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대부분 다 비싸니까 살만한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주식이 막 폭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분주해요. 더 바빠요. 왜? 지금 싸게 주식을 사서 쟁여둬야 이제 앞으로 다가올 60 이후에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어떤 주식을 골라서 싸게 사둘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보는 관점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정치 테마는 관심 없어요. 왜? 정치 테마는요, 하루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장수거북처럼 6월 3일 이후에는 쳐다도 안 보는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저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주식을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대중은 6월 3일 전까지 단타 칠 만한 거, 정치 테마 할 만한 거, 그런 쪽만 관심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버린 우량주,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우량주를 찾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기회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길은 그런 거다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 관세에 대해서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진짜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세 이거 그게 뭐? 첫째는요, 지금 관세 시행된 것도 없어요. 그죠? 트럼프가 말로만 열심히 떠들고 있어. 한국 25, 일본 24, 너희들 얼마, 베트남 얼마, 중국 얼마. 열심히 확 떠들어.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나도 똑같이 보복관세 때린다 이야기를 해요. 때리니까 트럼프가 뭐래요? 아주 덤볐어. 오케이, 한번 주고 봐. 우리가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지. 보복관세 날리면 거기에 대해서 2배로 때려버린다고. 캐나다에서 보복관세 한 거 오케이. 그러면 와인에 대해서 200%, 300%, 400% 계속 때려버려요. 유럽에서 뜯으니까 때려버려요. 프랑스가 덤비들라 하니까 프랑스, 이태리 이쪽은 와인을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 많이 하죠. 바로 와인을 공격해버려요. 그러면 쭈그러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세상은 본인 생각하고 틀려요. 덤벼들죠. 캐나다 오케이, 우리도 보복관세 나오죠. 유럽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맞받아치죠. 오케이, 네가 한 만큼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받아쳐요. 대한민국 어떻게 했어요? 보복관세 뭐 그런 거 고려도 안 하고 생각도 없어. 그건 잘 몰라. 우리는 그냥 협상을 할래.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도 덜 쪽팔려.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아무 권한도 없어. 그래서 미국이랑 안 싸울래 해도 다른 나라에서 손가락질하고 욕 안 해. 저 집은 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대. 애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야. 그래. 이야기할 수 있어. 그나마 우리는 조금, 그죠?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긴 거예요. 천운. 어렵고 험하고 나쁘지만 막 탄핵이다 뭐다 골치 아프고 시끄러웠지만 또 따지고 보면 해석의 차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탄핵 덕분에 어찌 보면 살았다. 그런 생각도 해요. 나쁠 건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6월 3일까지 대통령 누가 당선될 줄 몰라요? 당선될 때까지 우리는 협상을 못해. 협상을 못하죠. 실권한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합당한 명분도 돼. 대통령 뽑히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그죠? 다른 나라, 전 세계 연합과 미국이 치고받고 싸워. 그러면서, 그죠? 이미 정리는, 상황 정리는 다 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어부질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이의제의. 좋은 전법이죠. 트럼프가 하는 것은, 트럼프는 항상 일기 때도 그랬어요. 나는 손자병법을 항상 들고 다닌다.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읽으라고 시킨다. 자녀들한테도 시킨다. 읽으라고 시킨다. 읽고 이해를 해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오케이. 너가 힌트를 줬으니까 거기에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 그죠, 이 공부, 그죠, 많이 했죠. 거란이 1차 침공할 때, 고려니까, 그죠,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만들었다. 우리 드라마도 봤잖아요.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 최수종이죠, 최수종. 우리 때 우스갯소리로 태조왕건. 그때 이제 이후에 거란이 그죠, 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구려하고 이래 어떤 그걸 했는데 교역을 했는데 고려는 그죠, 어떻게 해요? 거란과는 싸워야 될 대상이지 화해의 어떤 화친하고 교류의 대상은 아니다 하고 잘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란이 계속 침공을 해와요. 1차 침공 때, 그죠?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소선영인가? 그랬죠. 드라마를 다 봤는데도 요즘은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확 데리고 와서 쳐들어오니까 고려가 의기양양하게 출전을 하죠. 성종이 가서 잘 싸워라 했는데 갔다가 막 80만 대군한테 상대가 안 되죠. 막 직살나게 얻어터지고 한 방에 그냥 초토화 돼가지고 깽깽 했죠. 그러니까 와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냥 하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서희 장군이 단판을 지으러 가요. 가서 말 몇 마디로 강동 6주를 받아내고 돌려보내죠. 그게 외교죠, 외교. 트럼프가 딱 그걸 노려요. 트럼프가 항상 그러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 안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기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달랠 줄도 알아야 되고 겁도 주고 어르고 달래고 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기본이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기 때. 그러면 이 사람 성향이 이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어. 이 사람이 정치라는 개념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관세, 손자병법, 이 사람이 지금 병법이야.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만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그게 주식이니까. 주식의 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는 그죠. 그 미란 보고서 41쪽짜리, 거기에도 많은 힌트가 있죠. 거기서 보면 원하는 방향의 길이 확 나와 있어. 한국한테 관세 너 25%야. 왜? 뭐 특별한 세법 없어. 그냥 니랑 내랑 교류를 했는데 너희가 얻어간 만큼, 돈을 벌어간 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 거야. 특별한 거 없어. 아주 지극히 단순해요. 25%를 때리는 것도. 이후에는 협상을 하겠죠. 그죠? 협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요. 기축통화국가 미국이란 이 나라와 교역국가의 이 나라는 처음부터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근본이지 사회도 아니고, 그죠? 지금으로서는 주고받고 어떤 물물교환 시대가 아니고, 걔네들은 그냥 종이 쪼가리 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개고생해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 사과를 들고 가 팔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뜨고 와가지고 이 사과 얼마야? 좀 비싼데 내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오케이 한번 $100 줄게. 종이에다가 $100 사인 딱 해가 줘. 이게 뭐야? 아 이게 달러란 거야. 싫어 나는. 내가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 작물을 사과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쓸모없는 이 종이에다가 사인 하나 해가 먹지도 못하는 거. 이 종이 이걸 왜 줘? 이거 필요 없어. 이게 달러야. 싫어. 나는 안 할래. 오케이. 야, 이게 안 먹히네. 그럼 이 달러가 세상에 먹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일단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어쩌고저쩌고 전쟁 어떤 작전을 짜. 근데요, 세상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왜?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불안할 때. 왜? 안전자산이라고 해. 왜 안전자산이에요? 야, 미국이 망하겠냐? 미국 절대 안 망해.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아, 그렇구나. 미국 국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왜? 미국이 망하겠냐?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국가인데 망하겠냐?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사. 평상시에는 안 사. 왜? 전쟁이 난다든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면 사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목적은 달러를 수호하는 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수호하는 거.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그게 유능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그런 사람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될 때, 강한 달러를 보였을 때, 그럴 때 존경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극히 단순해. 그죠? 그게 화폐의 가치니까. 내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환전을 하는데, 내가 유로화로 바꿀지, 달러로 바꿀지 하면 100만 원을 바꿔도 쓸 게 없어. 와, 100만 원 한전에가 유럽 가가지고 아침에 샌드위치에 커피 한 잔 사먹으니까 10만 원 나가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되면 거지네. 그죠? 그게 화폐 가치죠. 근데 반대로 저 동남아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에 내가 100만 원 한전에서 가면 밥 한 끼에 300원, 하루 자는데 800원. 와, 이러면 한 달도 살다 오겠다? 이래 되죠. 그게 화폐의 가치죠. 관세라는 건요,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야, 주고받고 하는 건데, 너네들이 왜 우리한테 많은 이득을 갖고 가? 그래서 이걸 맞춰줘. 근데 물물 교환으로 주고받고 해서는 맞출 방법이 없어. 미국도 알아. 또 미국도 팔아먹을 것도 짜잘이 없어.
쌀, 보리, 소고기, 뭐 그건 왜? 나머지는요 그냥 플랫폼이죠. 스타벅스 커피 주부가 커피 생산해가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운영권이에요. 애플 회사만 있어. 중국에서 만들어 와가 그냥 파는 거예요. 테슬라 뭐 다 똑같은 거죠. 미란 보고서를 보면 저는 미란 보고서나 이런 거 쭉 보다 보면 야들 좀 바보 아닌가? 약간 바보 같아요. 왜? 우리가 이득을 많이 취해가요. 교역을 했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요. 왜 우리 물건은 안 팔리고 한국 물건은 잘 팔리지? 아, 현대자동차가 잘 팔리는 거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미국의 GM이 잘 팔리게 만들려고 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쟁력이 왜 떨어져? 차를 못 만들어. 차 만드는 건 좀 비슷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도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와서 파는 건데 품질의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아니요. 달러가 너무 강해요. 강달러. 세상은 달러만 쳐다봐요. 계속 달러만 원하니까 강달러가 유지되고 하니까 경쟁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싸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가격 경쟁력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은 뭐지? 관세를 때리면 돼요. 오케이, 관세를 때리자. 현대 한번 주고 봐라. 근데 시장은 현대를 더 사버려. 왜? 관세 때리기 전에, 관세 적용되기 전에 얼른 더 사놨자. 오히려 막 현대자동차가 더 잘 팔려. 아마요, 1분기 실적은 현대기아차가 엄청 좋을걸요. 왜? 관세 때리기 전에 미리 사놔. 막 쟁여두는 거죠. 그러면 생각은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담배를 지금 한 갑에 4,500원인데 한 달 후에 6,500원으로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정부는 국민들이 담배를 못 피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 근데 담배는요, 더 많이 팔려버려요. 왜?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놔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1분기는 어찌 보면 깜짝 실적이 확 나오는 기업도 제법 많을 거예요. 트럼프 효과로. 그러면 어차피 관세를 올리게 되면요. 똑같아요. 왜? GM도 똑같이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에서 딴 데서 만들어 와. 그리고 어차피 관세 뚫어 만들 때는 다 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도움이 돼?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중국 관세 막 죽으라고 막 때리는데 정작 죽고 나는 거는 테슬라하고 애플이야. 테슬라가 왜? 밤사이 10% 폭락했죠. 왜? 테슬라가 미국 차예요. 미국 차죠. 근데 어디서 만들어와요? 중국에서 만들어죠. 중국 때리면 때릴수록 말은 안 해도 테슬라만 죽어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만 지금 뭐 죽어나는 거예요. 막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뻔한 위치잖아요. 애플 어디서 만들어와요? 중국에서 만들어와. 그러면 애플 가격 죽으라고 오르는 거야. 그럼 삼성, 갤럭시 뭐 나쁠 거 없어. 어차피 애플하고 경쟁하는데 우리는 25% 뚫어 맞았는데 중국은 30몇 % 뚫어 맞았어. 가격 경쟁력 애플보다 우리가 더 좋아. 근데 중국이 보복 관세 대들었어. 그러니까 트럼프 가만히 있겠어요. 오케이, 받고 60% 더 얹어. 그러면 애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200만 원짜리 폰이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는 거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죠. 누가 손해요? 죽어도 미국이 먼저 죽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다우 나스닥 대폭락하죠. 벅벅 폭락하고 있어. 뻔한 이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다우 나스닥 폭락했다고 막 공포에 질려 있어. 이미 폭락한 거는 뻔한 이치인데 뻔한 이치, 뻔한 과정에서 뻔한 답이 나왔는데 공포에 질려? 그게 수준이에요, 수준. 우리나라
스학개미들 주식하는 사람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대 맞아야 아프다 느끼는 거예요. 미리 겁주면 너 까불면 맞는다 하면 해 딱 하면 거졌어요. 아프네.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보면 쉽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세를 계속 관세 하면 제일 먼저 죽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 주식이 대폭락하죠. 월마트에 가면 두 배, 세 배 나올걸요. 월마트 가서 야 한국 라면 사러 왔다 가가지고 또 뭐요? 앞전에 그 짜파게티 하나 1달러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3달러야. 이게 뭐야? 트럼프가 관세 올려서 그래 됐어. 뭐 비싸면 사 먹지 마. 먹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야 맥도날드나 사 먹자. 딱 가보니까 맥도날드 뭐 햄버거가 2배 올라 있어. 맥도날드 미국 건데 왜? 야 상업만 미국 거지 실제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수입해와. 누가 손해죠? 가면 그죠? 짱구하고 트럼프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못 말린다는 거. 그럼 답이 없나요? 그럼 못 말릴까요? 말리죠. 누가? 의회에서. 왜?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이 자기도 출마를 해야 돼. 당장 내년에도 중간선거가 있어. 출마해야 돼. 내 지역구를 다스려야 돼. 지역구에 가니까 막 전부 뭐 죽겠다, 뭐 살겠다, 막 감지고 난리가 났어. 그럼 누가? 견제해라고. 그죠? 민주당 찍어주겠죠. 그러면 그 트럼프에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한테 적대시 얘기죠. 야, 쟤 통제 안 돼. 뭔가 견제 수단을 만들어야 돼. 그래 되는 거예요. 미란 보고서를 보면요.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절차는 결국 한유로 손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란 보고서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왜? 경쟁력 때문에. 그럼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린대요. 달러를 한국 너 25% 관세 땅 때렸어. 아이고 아파라.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잖아. 내가 25%가 말은 했지. 근데 한국 너희는 우리하고 우방이잖아. 근데 사실 우방인데도 너희들은 우리한테 너무했어. 인정해? 뭐 오케이 인정할게. 그럼 오바 협상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너네하고 내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떻게? 환율로 원화 전상해. 달러 떨어뜨리지. 지금 한 1,400원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1,200원 해. 1,200원. 프라자 합의처럼. 오케이. 1,200원 용인. 오케이. 인정. 그러면 야 이제부터는 1,200원이니까 이 경쟁력이 생기네. 미국 제품이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수출도 잘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네. 자기 위안. 근데 그래 될까요? 그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무역 불균형이 요렇게 되긴 되겠죠. 그래? 1달러가 1,400원일 때랑 1달러가 1,200원일 때랑 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내가 미국에다가 물건을 파는데 달러로 팔아. 근데 1달러에 1,400원 받을 때는 룰루랄라. 1달러에 1,200원 받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200원은 손해를 본 거야. 그럼 미국에는 그만큼 200원을 한국한테 덜 준 거예요. 아싸 기분 좋아. 근데 이거는 숫자일 뿐인 거예요. 숫자. 그죠? 생산과 소비 이 불균형을 맞추겠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가면 반대로요. 미국의 사람이 한국에 놀러 온다 생각해요.
그전에는 1달러 들고 가면 1,400원 쓸 수 있는데 이제는 1달러 들고 가면 1,200원 가치밖에 안 돼. 그게 도움 되나요? 안 되죠. 수출적인 면과 뭐 수입적인 면 여러 가지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수출을 할 때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입을 할 때는 또 불리한 거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이 관세란 것도 계속 관세 때리고 하다 보면 비싸지 뭐. 라면 한 개 1달러 하던 게 3달러예요. 그러면 또 안 사 먹지. 비싼데. 안 사 먹죠. 안 사 먹으면 어떡해. 안 사 먹으면 라면 가게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가게 문 닫아야죠. 문 닫으면 어떡해. 그 사람들은 실업자 되는 거죠. 자동차가 확 계속 뛰어. 가격이 뛰어. 1,000만 주고 사던 거 3,000만 원 해요. 그걸 왜 사? 안 사죠. 자동차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에서 다니는 사람들 전부 잘리는 거예요. 실업자 되는 거예요. 실업자들이 확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돈이 없어. 미국 내수도 안 돌아. 뻔한 이치잖아요. 누구를 위한 관세? 이게 정말 미국을 위한 건지 아니면 위대한 미국으로 가는 과정인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바보야 바보. 말도 안 돼. 대체 왜? 진짜 또라이인가? 이렇게 하면 답이 없겠죠.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 환율이지 환율. 이거는 수출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미국의 제품 경쟁력이 아니구나. 그럼 다른 게 목적인데 뭐지? 그럼 미국이 돌아가기 위해서 국채를 막 엄청나게 발행을 했어. 그런데 막 국채가 막 계속 경기를 일으키고 어쩌고 하면서 계속해요. 뭐 5%죠. 금리가 5%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발작 현상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 보면 이거 미국 국채 이거 심각하다. 이 정도로 비싸게 이자를 주고 이걸 계속 발행했다가는 미국이 이자 감당도 못해. 이거 파산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이자를 작게 주는 방법.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뭘지? 간단하죠.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까? 막 전쟁 일으키니까 막 사람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고 막 살아오니까 떨어져. 근데 전쟁을 일으키기는 좀 그렇고 내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 적어도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내가 전쟁을 끝내야지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뭐가 좋을까? 고민하는 거죠. 오케이. 나의 스타일. 내가 사학가잖아 그래도 사학가답게 내가 한번 말로써 조져볼게. 그래서 말로써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거죠. 말로써. 실제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가 어이구 이거 진짜 미국 초토화되면 미국이 난리 나죠. 말로써 하는 거예요. 지난 그죠? 한 3년 4년 동안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게 미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관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미국이 왜 이래 손해봐? 미국이 왜 이래 손해봐?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어떻게?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 하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난밤에는 3.9에 거래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뭐 한 40.031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또 끝난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평균 3.9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가. 그럼 뭐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국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흘러갔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관세 전쟁을 막 일으켰어. 실제 한 것도 아니야. 말로만 조졌어.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8 막 떠드니까 전 세계가 알아서 막 설쳐 난리도 아니야. 경기를 일으켜. 달러 인덱스가 막 떨어져. 막 108, 109 하던 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1인가 막 떨어져. 달러 가치가 막 폭락을 하는 거야. 금리도 떨어져.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한일 협상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죠? 서희 장군한테 내가 배웠다. 서트럼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또 뭐죠? 플러스 알파 더불어 유가도 대폭락을 해요. 유가 한 50불. 그건 뭐죠? 대박이죠. 물가가 다 잡혀버려. 파월이 연준이 금리다 뭐다 그토록 때려잡고 싶어 하는 물가였는데 그게 끈적끈적 안 잡혔어. 근데 서트럼프가 말 한마디로 유가를 내려앉혀버렸어. 바이든 어쩌지? 바이든 사우디까지 갔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빈 살만한테 오 살만 했는데 푹 하면서 압수도 못하고 야 인플레이션 잡아야 안 되겠냐 선두 증산 좀 해주라. 빈 살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뭐 내가 뭐 누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내가 딸을 내도 아니고 그냥 미국 가라. 왔으면 저 사방에 가서 모래놀이나 좀 하다가 뭐 돌아가든지 말든지. 개망신 당하고 돌아왔죠. 못했어. 근데 그토록 때려잡고자 하는 그저 인플레이션 트럼프 한 방에 지금 다 조지고 있어. 유가가 50불 막 수시까지 내려앉아버려. 뭐가 변했지 대체? 트럼프.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를 사가 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인가요? 진짜 관세 맞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유가는 막 떨어지고 있어. 앞에서는 골치 아픈데 하면서 뒤로서는 으흐흐흐 살판 났다. 그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관세 맞은 거 없어. 하겠다 뿐이야. 근데 유가는 막 떨어지고 있어. 이거는 팩트고 현실이에요. 그럼 위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 기회인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관세 25% 적용하면 현대차가 구조가 빠지고 이익에서 줄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반도체도 뚫어말고 어쩌고. 그게 똑같은 조건인데. 관세 25% 맞은 만큼 가격 올려버리면 되지. 가격 올리면 누가 사요? 안 사지. 그러면 GM이나 아니면 테슬라는 다 맞는데 테슬라는 60% 70% 얼마만큼 더 뚫어말지 모르는데 한국은 25% 심해? 안 심해?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더 안 맞을 것 같아. 트럼프가 안 대들면 더 이상 안 올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야 한국은 너는 자존심도 없냐? 우리 엄마 아빠 없어요.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6월 3일 이후에 오세요. 뭐가 나쁘죠? 뭐가 위기죠?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약달러. 그죠? 그러면 다시 경제나 이런 걸 떠나서 주식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주식 입장에서는 어때요? 외국인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1,400원, 1,470원 막 이랬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국이란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려버리면 수출이 안 될 것이고 한국 경제는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마침 공매도가 부활이 되었네. 그러면 환율로 손해볼 수 있는 거를 공매도를 치놨자. 그래서 상세를 시켜놨자. 해지를 해놨고 여기서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매도 치고 주식 막 파는 거야. 팔아둔 거죠. 그리고 환율도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데 어때요? 원화가 강한 게 아니고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포 해가지고 막 100일에서 놀고 하니까 하루에 막 15원, 20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그토록 막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못 잡았던 환율이 지저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고민이 생기는 거죠. 1470원에도 내가 불안해서 안 샀는데 가만 보니까 와 이거 달러가 막 떨어지니까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야. 한국 주식 지금이라도 사나면 어찌 돼요? 이득이야. 한차손으로도 한차익도 보고 주식 시세 차익도 보고 이래저래 꼭 먹고 알 먹고 지금 배팅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생겨. 문제는 관세야 관세. 야 관세 이거 잘못해가지고 수출 먹고 사는 한국 경제가 초토화될까봐 겁나는 거예요.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 더 박살나고 있어. 한국은 꾸역꾸역 버티죠. 한국 정신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는데 어때요? 미국은 초토화되고 있어. 가면 한국도 계속 초토화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돈은 냉정해요. 적어도 트럼프가 원하는 바는 딱 정해져 있어요. 달러의 약세. 달러의 약세만은 원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 어때요? 미국 주식은 떨어지고 한국 주식은 오르는 거예요. 그게 주식만 봤을 때 기본적인 공식이죠. 환율 조작국, 그죠? 환율 조작국 요즘 막 이야기가 막 이래저래 막 찌르고 이야기가 나요. 환율 개입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전혀 나쁠 거 없다. 기회다. 지금은 공포, 무서워할 때가 아니고요. 어느 주식을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뭐를 사야 돈이 되느냐 그것만 이제 막 열심히 찾아보는데 막 부지런히 막 찾기는 막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도 막 생기고 문제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베타 개수라 그래요. 이 종합주가 지수 움직임과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베타 개수라고 하는데 그지 삼성전자 같은 게 베타 개수를 이제 그지 1로 보는 거죠. 지수 올라가면 삼성전자 올라가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지수 떨어지고 그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품절주로 가면 갈수록 베타 개수는 점점 낮아지겠죠. 그 달러 인덱스 여기도 보면 어떤 그 상강 개수라 그래요. 상강 개수. 상강 개수인데 이 달러 인덱스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이 상강 개수를 이래 보면 뭐 베타 개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면 이 상강 개수가 그전 한 0.83 요 정도 수치가 나와요. 1보다는 못하죠. 이제 0.83이란 말은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역으로 논다는 거예요. 달러가 강해지면 코스피는 떨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코스피는 오른다. 그지 0.83 확률로. 달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만 봐도 대충 답은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할 거 없다. 다우, 나스닥이 더 심하게 뚫어맞는 것은 또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달러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엔화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단순하게 한번 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제는 약달러로 진입을 하는구나. 트럼프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청산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한꺼번에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게 다우 나스닥이 폭락폭이 큰 거예요. 벅벅. 이거는 트럼프도 아마 계산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우 나스닥이 대폭락으로 가면 트럼프도 부담이죠. 말은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 그렇지만 과연 이거를 견뎌낼까요?
공화당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저는 안 그렇다 생각해요.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꼬랑지 내린다. 그럼 꼬랑지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소선영이 서희하고 회담할 때 소선영이 있어요. 거라는 고려와 하친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희들은 왜 우리랑 교육을 안 해?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서희가 뭐래요?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는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근데 중간에 여진족이 있지 않느냐. 여진족이 딱 길목을 가로막고 우리는 못 가게 한다. 막고 있다. 그래서 거란과 하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동 6주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성도 구축하고 여진족 몰아내고 그러면 너희들이랑 교역로를 만들 수가 있다. 듣고 보니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생각,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막 지금 막 분석을 하고 이래저래 해봤더만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어디를 봐도 이거는 공포가 아니고 그냥 위기, 그죠? 공포가 아니다. 이건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위기 때 2017년부터 2021년 이때 관세전쟁 중국과가 했을 때 치고받고 했던 게 관세전쟁에 4차례 했거든요. 25% 배팅 치니까 중국에서 25% 받고 25%더 오케이 25% 받고 50%더 치고받고 해가지고 보니까 한 4차례 싸웠어요. 4차례 싸웠는데 그때 쭉 보니까 그 2017년부터 21년 동안 관세 전쟁을 펼쳤을 때 그때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라는 거죠. 물가가 물가는요 더 올랐어요. 성장 오히려 둔화되고 성장률이 한 2.5인데 물가 상승률은 한 5.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였다는 거죠. 그만큼 관세의 어떤 이 부분은 생각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티븐 미란의 미란 보고서. 이 사람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데요. 이 미란 보고서에 보면 달러가 한 15% 정도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춰야 된다. 그럼 15% 이런 수치도 명확하니까 그러려면 오히려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 대비 지금 한 1,400, 한 50원 거기서 한 15%더 빠져. 그 정도가 적정선이야. 뭐 그 정도로 계산할까? 그러면 원화가 한 그 정도까지 계산하고 그러면 대충 바닥이라 생각하고 한번 사볼까? 막 이런 어떤 단순하게 어떤 숫자적인 것도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트럼프는 그죠. 정치인 입장이었으면 자존심 때문에 승복을 안 했겠지만 사업가, 장사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좋은 물건이 왔습니다. 좋은 물건 왔어요. 이 돋보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만 원 이하는 절대 못 판다. 10,000원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른 국가가 와가지고 10,000원 너무 비싸. 안 돼. 안 사.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데 장사꾼 입장은 어때요? 10,000원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팔아. 알았어. 그럼 나도 안 살게. 가버려. 진짜 안 사네. 그러면 다시 전화하는 거지. 야, 와라. 협상하자. 다른 나라는 절대 안 팔았다. 근데 한국 너는 우리하고 우방 아니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8,000원 해줄게. 8,000원. 되냐? 한국 입장에서 8,000원도 좀 비싼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 야,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좋다. 8,000원에 사줘. 그 대신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선물.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또 트럼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을 트럼프가 꼬랑지 내리는 것을 빨리 가속화시키는 게 다우 나스닥의 폭락이다. 생각보다 폭락이 컸기 때문에 꼬랑지 내리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발작을 일으키겠죠. 어쨌거나 미국 다우 나스닥 금요일 폭락을 했고 월요일 우리 시장 시작할 때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저는 지금부터 사 모으겠어요. 단 저도 그 주식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신용 반대매매 틀리는 거를 보는 거죠. 보면서 가격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기는 사는데 웃돈 주고 사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찬스인데, 기회인데, 트럼프도 보고 정부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동학개미들은 그죠? 정치 테마 할 거라고 그쪽으로 전부 사러 갈 거니까 좋은 주식 쳐다도 안 봐. 다 갖다 버릴 거야. 좋은 찬스잖아. 이래저래 싸게 살 수 있는 저럴 찬스. 이 기회를 나는 10분 활용을 하겠다. 이게 다음 주에 기본적인 저의 생각.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또 보는 거죠. 결산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빼버리면 돼요. 그죠? 선택. 지금은 현금이 깡패다. 내가 원하는 주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다. 바빠요. 왜? 좋은 주식을 살려고. 그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요? 저는 항상 그래요. 주식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살다 보면 몇 번 안 주더라. IMF 때 놓쳤고, 그때 왜 놓쳤어? 신용 미수 쳐가지고 거지 됐어요. 돈 하나도 없더라고요. 리먼 브러더스. 아니면, 리먼 사태 때, 아니면 그죠? 9.11 테러. 하여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다 놓쳤어. 그래서 지금 막 돈 벌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트럼프가 기회를 만들어줬어. 이번 기회는 내가 살아서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왜? 누군가는 짜증나, 보기 싫어. 99.9%는 안 보겠죠. 저는 보는 유일한 0.1%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토요일, 일요일 밖에 벚꽃도 화창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다음 주 폭락 이 시기에 사야 될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